안녕하세요. 스트라토의 김용두입니다. 저는 스트라토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사업본부에서 지금 제품기획과 대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기술을 좀 이해하고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능형 멀티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에 대한 주제로, 세부 기술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고부와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하면 배치 최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2015년에 발표한 머신러닝 시스템 모식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시는 그림의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만한 부분. 그래서 머신러닝 코드는 굉장히 머신러닝 시스템에 차지하는 범위는 작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방대한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코드가 제대로 서비스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인프라와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은 MLOp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MLOps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하는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어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워크로드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워크로드 패턴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만큼 고부와 워크로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하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하 패턴들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효과적으로 배포되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AI 작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처럼 개발자, 인프라, 그다음에 환경이 필요하겠죠. 똑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모델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모델러가 머신러닝 시스템 환경에서 개발하기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클라우드 환경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실제는 클라우드 환경이 퍼블릭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프라이빗한 인프라 환경을 가상화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자원은 유한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쿠베플로우나 ML플로우 같은 MLOps 환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MLOps, CI/CD 환경들을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한 AI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워크로드 환경들에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지 않으면 시스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오케스트로 윤영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DevOps, MLOps 환경들은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환경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핵심 기술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이제 플랫폼은 AI as a Service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긴 했는데, 다중 여러 가지 CSP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보자. 그리고 그 환경들에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보자라는 취지에서 AI as a Service 클라우드 자원관리 플랫폼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관리 플랫폼을 배치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멀티클라우드의 워크로드와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멀티클라우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추상화 계층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량 예측 기반의 자원 최적화 스케줄링입니다. 물론 자원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행되는 파드의 어떤 파드의 리사이징, 리소스를 조정하는 어떤 기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원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술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변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동적으로 자원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은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워크로드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상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찾아내야 디텍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걸 개발할 때 항상 유즈 케이스나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 필드에 적용할 때 어떤 환경일까를 고려해 보는데요.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제약과 비용의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자원의 제약은 주로 프라이빗 환경에서 나타나는 건데, GPU 서버를 뭐 수십 대를 도입한 팜을 구성해 놓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업무나 조직별로 자원을 나눠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원 성능은 도입한 장비는 최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많은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의 제약인데요.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죠. 필요할 때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GPU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비용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워크로드를 배포해야 되는지, 그 사이즈를 적합 용량을 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합 용량을 산정하고 일정 내에 작업 결과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도록 하는 스케줄링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도 인프라적인 측면인데요. 오늘도 말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컨테이너 인프라를 VM 환경으로 구성할 건지 아니면 베어메탈 환경으로 구성할 건지, 또 하나는 단일 클러스터로 GPU 팜을 구성할 건지 다중 클러스터로 구성을 할 건지, 하이브리드 환경을 쓸 건지 아닐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스테이지, 운영 환경, 그리고 머신러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학습 데이터들이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 준비되는 시점에 따라서 스케줄링 정책들을 다르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임 베이스나 우선순위 베이스에서 자원을 선점하거나 비선점하는 스케줄링 정책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워크로드 배치 최적화 기본 동작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MLOps 스텝에서 보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학습하고 모델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것까지 다양한 워크로드들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가정하고, 파이프라인 시작되면 저희 시스템에서는 부하 패턴에 따라서 최종 모델을 최적 할당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서비스, 학습하는 인스턴스인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부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패턴에 적합한 파드 사이즈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패턴의 분석 모델 추천 스펙을 야물 형태로 최적화 배포 인스턴스 쪽으로 내려주면, 최적화 모델 배포하는 쪽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클러스터를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야물 스펙 추천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이징을 산정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게 됩니다. 물론 미리 생성된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적정한 사이즈의 파드를 배포하는 걸로 끝날 거고요. 적절한 최적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클러스터를 먼저 배포하고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된 환경에서 머신러닝 인스턴스들은 동작을 하게 되고, 동작하면서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 모니터링 매트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매트릭 데이터들은 다시 수집을 해서 리사이즈를 할 수 있게끔 조정 기술을 조정하기 위한 스케줄링으로 다시 사이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기본 동작 시나리오 관점에서 네 가지 기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는 확장 가능한 플러그인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재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클러스터 API라는 쿠버네티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하고 있고요. 클러스터 API 기반의 멀티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하이브리드 환경의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준화된 API를 구성하려고 리소스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API를 이용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구조는 플러그인 환경으로 추가되는 CSP가 있다라고 하면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플러그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싱크 API와 어싱크, 그다음 메시지 큐 기반의 방식으로 API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AWS KS와 Azure AKS, 구글 GK, 네이버 쿠버네티스, NHN NKS, 프라이빗하게는 탄주와 OCP를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커뮤니티 쿠버네티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하신 SKT TKS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제공해서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그 인터페이스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털 형태의 GUI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나 워크로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와 클러스터 관리나 스케일링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합 용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ML 파이프라인을 최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워크로드의 사이즈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ML 기반의 요구 자원을 분석하고 최종 노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전체 자원 요구량과 최소 자원 요구량을 분석해서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클리드 거리 비교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PSO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종 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 노드를 구성하는 게 하이브리드 환경인 경우는 내부에 본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GPU 자원 또는 GPU 인프라 자원 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할당한다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타겟,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건지 사용자가 선택을 하고 현재 유유 자원을 같이 고려를 해서 알고리즘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드의 리소스 조합 총합과 노드 리소스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유클리드 거리 측정으로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탐색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이제 필요한 노드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드 사이즈와 노드 규모가 결정이 되면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배포되기 위해서는 해당 파드가 정상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파드 배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요. 파드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효성 검증이 되고 나면 실제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클러스터들은 정상 동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정상 배포 결과를 트리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포된 이제 머신러닝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클러스터 환경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스턴스들이 배포가 되겠죠. 이렇게 인스턴스가 배포되고 나면 파이프라인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디파인해서 배포된 그 리소스가 런타임 환경에서는 사이즈가 필요 리소스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리소스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 자원 사용량과 점유율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 리소스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CPU 사용량이 줄었다든지 어떤 특정 인스턴스 CPU 리소스가 늘었다든지 GPU가 늘었다든지 이런 리소스 변화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된 리소스에 대한 조정 스펙들을 레커멘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레커멘드된 리소스 조정을 정책적으로 내려주고 GPU를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 조정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운영 환경에 맞는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서 다시 재배포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소스 조정이라 함은 파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드 사이즈가 적정한 사이즈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리소스 조정 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최적화 운영 스케줄 정책이라 함은 이렇게 파드 사이즈가 정해지고 나면 이 파드가 여러 인스턴스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워크로드 최적화 스케줄링 관리 방식에는 선점형 방식과 비선점형 방식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2018년도 꽤 오래됐는데요. 모 은행사에서는 금융그룹이었는데 GPU 팜을 이미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GPU 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카드는 은행 같은 경우는 거래 실적이 당일 대사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은행에서 거래 실적들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카드 같은 경우는 뭐 12시, 밤 12시에 내는 거고 은행은
은행 그 전산 작업이 끝나는 5시, 6시 시간 단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GPU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GPU 팜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스케줄링을 해서 선점을 시켜주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카드가 쓰고 그 위에의 시간을 쪼개서 다른 보험사나 다른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 기술에서 GPU를 나눠 쓰는 것들이 이제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요즘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엔비디아 칩셋이 GPU를 나눠 쓸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대한 최적화 스케줄링을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최적화 스케줄링 관리 정책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점형 스케줄이라 함 배분해준 시간에 따라서 워크로드를 미리 선점해 주는 겁니다. 비선점 같은 경우는 선행되고 있는 워크로드가 끝나지 않으면 다른 워크로드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요. 선점형에는 지금 저희가 2가지 알고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시간 단위 설정을 해서 서로 나눠 쓰는 거죠.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숏리스트 리메인 타임이라고 해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잔류 시간이라고 하고 그 잔류 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 현재 작업 중인 워크로드를 중단하고 새로 들어온 워크로드를 우선 처리한다. 이런 개념의 알고리즘인 거고요. 비선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포 대기열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방식이 기본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SRTF 방식과 유사하긴 하지만 쇼티스트 잡 퍼스트라고 해서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을 해서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순으로 다시 리소스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쇼티스트 잡을 이제 운영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긴 잡은 무한정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HRR이라는 방식으로 우선순위와 대기 시간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량 분석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스케줄 정책을 이제 워크로드 재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요. 리소스를 재스케줄링 한다는 말은 진행하고 있는 파드를 스탑시킨다든지 중지시켰다가 재시작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지금까지 학습된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이제 알고리즘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과정에 체크포인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중단된 시점부터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게끔 재시작 재배표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체크포인트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에 저희가 체크포인트 프레임워크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드가 어떤 부하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내지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부하 패턴을 예측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하 패턴을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워크로드 수없이 많은 머신러닝 그 환경에서 워크로드의 매트릭과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수집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들을 하고 있죠.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파드에 대한 성능으로 저희가 부하 패턴을 찾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리플리카 셋이나 이런 형태로 인스턴스가 여러 개 쪼개져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그 특정 파드에 대한 부하 패턴보다는 하나의 서비스가 갖는 그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부하 패턴을 알아야지 몇 개의 파드로 분산 배치를 할지에 대한 어떤 재분배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패턴은 서비스 단위로 저희가 부하 패턴을 찾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부하 패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매트릭 데이터들이나 이런 데이터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다수의 서비스 파드 해시 값을 달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수집 데이터로 자원 예측이 수집하고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 리무버를 적용을 해서
서비스 단위로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매트릭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전처리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워크로드 사용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부하 패턴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포머 모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인포머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전처리 과정에 나온 데이터들을 노멀라이즈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더니 통계적으로 이게 그 편차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노멀라이즈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은 정규화, 역정규화를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워크로드 다수의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모듈들은 저희는 MVP 전략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단위로 배포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는 요소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요소 기술만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은 지금 깃허브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하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사용량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하 패턴이 일정하게 이 패턴이 맞는지 또는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학습 기반의 이제 자원 사용량 이상치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 패턴은 미싱, 마이너, 아웃라이어, 스퀘어 같은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해서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하 패턴은 머신러닝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부하 패턴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데이터셋 자체가 머신러닝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워크로드 부하 패턴인 거고 일반 서비스에 활용된다라고 하면 일반 서비스에 대한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트릭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하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응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라토도 좀 생소한 회사일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주제가 어찌 보면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시장에서 클라우드 하면 뭐 다 알고 있는 CMP, DevOps, MSA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능형 멀티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함은 구축을 하다 보면 인프라를 IT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IT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현대화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현업에 가보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관심만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용량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배포해 줘야 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인프라 현대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유연하게 서로 코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인프라 IT, 클라우드 인프라와 비즈니스가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게끔 클라우드 커넥티브 스택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워크플로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상호 역할 R&R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보다 빠르고 유연한 서비스나 기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가지고 가는 게 저희의 어떤 플랫폼 목표라 할 수 있고요. 이런 환경들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텔리전트한 환경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아스와 파스를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상치 탐지나 장애 예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의 금융권에 이제 많은 구축을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축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나 장애 이벤트, 성능 가용성에 대한 지표들을 가지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버넌스로 관리 표준 KPI를 정의를 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뭐 증권사의 업무 체계 고도화를 진행을 했는데 증권사의 업무 체계라고 하면 은행권은 이제 금융권은 특히나
업무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배포하는데 금감원의 규제도 많고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였긴 했지만 그분들에게 적용했던 것 중에 데브옵스 파이프라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워크플로우 엔진이었습니다. 업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 절차가 기존 업무 절차 에즈이즈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 저희 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렸던 거고요. 워크플로우 엔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생산성 향상, 데브옵스에서는 사실 생산성 향상 지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어디에 바틀렉이 걸리는지, 인프라 사이드인지 아니면 QA 부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 최초의 개발 요청이 왔을 때 서비스가 디플로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타임란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업무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개선한다는 거는 결국은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절차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구축사가 또 들어와서 프로세스를 코딩해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워크플로우입니다.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된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들은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ML 시스템에 대한 MLOps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글이 말하는 MLOps 레벨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로는 이제 모든 걸 수동으로 한다. 그다음에 대부분 기업이 머신러닝을 하는 레벨은 제가 볼 땐 레벨 1입니다. 쿠베플로우나 ML플로우를 가지고 하는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 자동화 정도는 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ML플로우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하는 부분이 지금 파란색 라인으로 점선으로 그어진 영역이 쿠베플로우가 지원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 전체 사이즈는 레벨 2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까지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스트라토 앞서 말씀드린 CMP와 데브옵스 클라우드 커넥티브 스택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CI/CD까지 연결된 전체 사이클에 대한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클라우드를 연결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스트라토 클라우드 CMP, 그다음에 빠른 배포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브옵스, 그리고 MSA를 지원하는 스트라토 MSA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